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 내 인생의 봄도 함께 시들어 버렸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죠.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응했죠. 수아야, 할 말이 있어. 예비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웨딩홀 문제라면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불안한 마음에 말을 이어갔지만 예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헤어지자.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웃으려다 예비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웃음이 얼어붙었죠. 3년을 함께했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파혼 선언이라니요. 이유를 물었지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같은 두루뭉술한 말만 반복했어요. 진짜 이유가 뭐야? 적어도 3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이유라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지 않아? 눈물을 참으며 물었지만 예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어요. 그날 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고 이후 예비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 후 그의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공식적으로 파혼 의사를 전달했죠. 이유는 여전히 모호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미 예약해둔 모든 것을 취소하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악몽 같았어요. 결혼을 축하해주던 지인들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죠. 예비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5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 지연이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을 때도 파혼의 아픔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친구의 축하해주는 자리인지라 참석하기로 했죠. 결혼식 당일 화사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지만 저는 여전히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친구를 위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식장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신랑 대기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인 얼굴은 다름 아닌 저와 파혼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착각인가 싶어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틀림없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수아야, 괜찮아? 옆에 있던 대학 동기 은정이가 제 얼굴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기, 지연이 신랑이 진짜 저 사람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은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가 봐. 저 사람 너랑 파혼한 전 남친 맞지? 너 청첩장 봤을 때 이름 안 봤어? 사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신랑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연이의 결혼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게다가 제가 아는 예비 신랑은 흔한 이름이라 설마 그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응, 맞아. 나랑 5개월 전에 파혼한 사람이야. 제 말에 은정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지연이가 일부러 널 초대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때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지연이가 네가 결혼식 온다는 거 알고 엄청 좋아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예비 남편과 저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저를 초대한 것이겠죠.
나, 어떡하지? 지금 나가는 게 좋을까?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은정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야. 네가 왜 도망가? 당당하게 있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잖아. 은정이의 말에 용기를 내어 예식장 좌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 제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와 파혼한 예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신부는 지연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지연이가 바로 5개월 전 제게서 예비 남편을 빼앗아간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예비 남편이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던 이유, 그의 모호한 설명들. 모두 지연이 때문이었어요. 예식 내내 머릿속이 하했어요. 주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객들이 무슨 박수를 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과 지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만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한때 제게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의 눈빛이 이제는 지연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수아야, 괜찮아? 우리 나갈까?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끝까지 보고 가야겠어.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이는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일부러 초대한 거니까요. 그 사람도 오늘 저를 보게 될 줄 알았을까요? 피로 연장에서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점점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들이 저희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지연이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수아야, 와줘서 고마워. 진짜 오랜만이다. 지연이의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당하게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수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보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오랜만이야, 결혼 축하해. 가능한 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지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이 사람 5개월 전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나한테 파혼하자고 했었지. 제 말에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졌는지 그는 저를 피로 연장 밖으로 이끌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래. 잠깐만. 그 사람이 지연이에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한적한 복도에 섰을 때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왜 왔어? 누가 초대했어? 오히려 저를 책망하는 듯한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나는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온 거야. 신랑이 너일 줄은 몰랐고 오히려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보다 잘 나가는 사업가 친구가 좋더라고.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연이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요? 제가 아는 지연이는 사업가가 맞지만 요즘 잘 나가는 상황은 아닌데 말이죠. 그때 복도 끝에서 지연이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지연이의 눈에는 교활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들었어. 잘 나가는 사업가 친구가 좋다고? 그래, 나 때문에 수아 버리고 온 거 맞잖아. 지연이의 도발적인 말에 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상황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아, 네가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 내가 몰랐네. 제 말에 지연이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넌 모르지. 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 꽤 잘 나가. 지연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쇼핑몰? 맞아. 그런데 지금은 아마 빚만 쌓이고 있다던데. 한때 잘 나갔었지만 그만큼 부리는 사치에 점점 매출은 떨어지고 너 결국 빚이 잔뜩 있다고 들었는데 제 옆에 있던 은정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지연아. 너 요즘 직원들 다 내보내고 사무실도 정리했다며?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와 파혼한 예비 남편은 지연이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저를 버리고 그녀에게 갔던 것이죠. 매일 명품을 휘두르며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던 지연이의 실상은 빚으로 가득 찬 사업가였는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이 당혹감에 차서 물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 사업 잘 되고 있어. 얘들이 하는 말 듣지 마. 지연이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지연아, 거짓말하지 마. 너 저번에 힘들다고 나한테 돈도 빌려달라고 했었잖아. 다들 알고 있어. 은정이의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은 지연이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예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좀 어려운 것뿐이야. 곧 다시 잘 될 거라고. 지연이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그럼 내가 너랑 왜 결혼한 거냐? 애초에 잘 나가는 척하면서 꼬신 것도 너였잖아. 그 사람의 외침에 주변의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래, 내가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 알아? 그래도 난 적어도 널 좋아했어. 근데 너는 뭐야? 결국 돈 때문에 수아버리고 나한테 온 거잖아. 내가 수아 친구인 것 뻔히 알면서. 지연이의 외침에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진짜 최악이다. 너희 둘 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지연이와 그 사람이 서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게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던 예비 남편과 지연이,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계략이 결국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겪으며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정이와 저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항상 제 편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지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 따르면 지연이의 빚 때문에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결국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큰 싸움 끝에 헤어졌다고 하네요. 돈을 쫓다가 결국 행복마저 잃어버린 그들의 결말이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요. 어쩌면 그 사람과 지연이는 지금쯤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 분명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파혼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깨달아요. 진정한 저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오늘도 저는 희망을 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제 인생은 진짜 해피엔딩이 될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